그 바쁘고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 다 가고 12월 한 달 앞두고 한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원만하게 우리 교수님들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당은 정확히 대제 딱 경종치기 시작해서 딱 끝나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당은 비교하면 안 되는데 다른 교당은 1시간이 더 걸릴까요? 덜 걸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교당에서는 어떻게 1시간에 끝낼 수 있냐고 물어봐요. 서산 최영철 교무님이 어떻게 1시간에 1시간 반이 20분 막 이렇게 걸린대요. 성가도 3절씩 부릅니다. 다른 데는. 그리고 그 아시죠? 교관은 원래는 우리 교당은 앉아서 부르지만 원래는 교관은 사축이 돼야만 부릅니다. 근데 일어서서 부르는 것을 다른 교당에서는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다만 우리 교수님들은 연루도 하시고 좀 아무래도 여기가 입석이라 일어났다 앉았다가 하기가 불편하니까 앉아서 부를 따릅니다. 그래도 저희 교당은 보통 1시간 이내에 다 끝납니다. 6.1대제 행사가. 보통 1시간은 화정교당은 얼마씩 걸린 줄 아세요? 여기까지 끝나는 데가 1시간 반 걸려요. 여기까지 딱 끝나죠. 저희는 정확히 1시간 걸렸어요. 그게 자랑할 건 아닌데 그래도 일찍 끝나면 좋잖아요. 자, 예. 어제 혹시 꿈꾸신 분? 꿈을 꾸긴 꿨는데 뭐 생각이 잘 안 나. 아니 뭐 그런 분들 계세요? 예, 꿈 얘기부터 하죠. 저 교수님은 왜 제사 때만 꿈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그래도 저도 안 꾸고 싶어요. 저도 안 꾸고 싶어요. 왜냐면 꿈을 꾸면은 아시죠 주문님? 날잠을 자거든. 날선잠을 자. 잠이 제대로 안 들어요. 자, 어젯밤 꿈 얘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가죠. 어디 문상을 가는데 돌아가셔서 문상을 갔는데 자, 돌아가서 문상을 갔어요. 이건 뭘 뜻할까요? 오늘 우리들이 오늘 문상하는 거야. 다 돌아가신 분들은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수많은 교무님들이 저희 같은 저 같은 정복을 입고 문상을 열고 있었어. 저는 근데 이제 교무님들은 위아래가 그대로 다 보였어요. 상하를 다 갖추고 뭘 뜻할까요? 저 처음으로 뵀는데 출가자분들도 오시는구나. 저는 보통 꿈에 이제 일반 대중들만 많이 봤는데 출가하신 분들도 이 공덕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꿈에서 배웠어요. 자, 밖에 문을 열고 나가 보니까 무슨 계약서인지 명단 무슨 같은 거에 여러분들 그거 느꼈어요? 우리 저기 막 그 머리와 머리가 겹쳐서 쭉 보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머리와 머리가 겹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머리만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대중이 많이 밖에 나갔더니 그런 분들이 분상이 끝을 안 보이게 있더라고요.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11분 정도지만 보이지 않는 음세계에서는 일이도 크게 움직이는구나. 그 계약서는 뭐 있을까요? 계약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계약서를 그 명단이잖아요. 여기서만 올릴까요? 이 명단이 전국 각지에서 다 올라가잖아요. 어, 거기에 꿈 하나를 덮고 씁니다. 요거 해석해 주세요. 요거. 한 켠에 옷이 상의가 켜에 쌓여있어요. 켜에 쌓여있다는 막 한쪽에
부속직문때 켜켜 있어서 옷이 상의가 상의 하의 말고 뭘 뜻할까요? 자, 같이 해먹으자는 얘기예요. 상의가. 자, 어제 제가 어머니를 잠깐 살펴드리고 왔어요. 고등자 어머니가 저만 가면은 영가들이 따라다니는지 대제 제사나 뭐 있으면 꿈에 이상하다. 왜 옷을 빨아서 어느 정도까지 하였냐면은 이 색깔 있잖아요. 옷을 빨았는데 요 색깔처럼 하얗게 세탁이 됐대요. 너무나 하얀해서 너무 하얀 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얀하면은 빛처럼 천이 빛나죠. 그렇게 빨았대요. 그래서 뭔 일이 있냐 했더니 대제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영가들이 그래도 따라다니는지 너만 오면 그렇게 꿈을 꾼다. 그런 꿈을 꾼대요. 자, 상의가 켜켜이 한쪽에 쌓여 있어. 무슨 꿈일까요? 유령문과 연결되어 있는 해몽입니다. 유령문과 연결이 있다고 힌트를 드렸어. 보통은요, 꿈에 올 때, 그냥 원피스나 와이셔츠를 딱 입고 그렇게 나오면 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 상의들이 한쪽에 켜켜이 막 우리 저 시장통 가면 한쪽에 막 싸서 놓은 것처럼 그렇게 한쪽에 그 법당 앞쪽에 막 쌓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다려지지도 세탁도 안 하는 상태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보통 제가 그래도 출가교들도 수없이 와서 이 공덕을 함께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쨌거나 이 대제 때 저는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출가 제가 이 교단들이 함께 이 기운이 그래서 이런 때 사축제 때 특히 대제 때 공덕을 드리면은 큰 공덕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한 번씩 느낍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제사 때만 막 꿈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해? 누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타고난 걸 그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자, 오늘은 대제를 맞이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소원이 있어요. 소원 없는 사람이 없어. 나는 지금도 만족한다.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나는 만족한다. 인타님? 은타님? 대단하십니다. 음, 아드님이 취업되셔서 이제 더 이상 걸릴 게 없으신가 보다. 그 막내 아들 사업 잘 되길 그런 것도 바라잖아요. 어쨌거나 소원은 있잖아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소원을 이루기 위한 대종사님 법문의 근거에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소원을 이루려고 그래. 주무님, 이제 제가 가장 편한 우리 주무님. 소원을 이루려면 뭐부터 움직여야 돼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사람을 만나든 일이 되려고 할 때 뭐부터 움직여요? 오늘 대제에 오려고 해요. 뭐부터 움직여야 돼? 그렇죠. 누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예. 마음이 먼저 움직여요. 예, 맞죠. 그렇죠. 정타님. 사람을 만나든 이 원불교 법을 떠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대제에 벌써 올라오면 아침부터 씻고 준비하고 명타님, 명타님 또 김치도 좀 담근 거 좀 담아 오시고 올라면 어떻게 했는데요? 마음부터 가야 돼요. 이게 대종사님 법의 핵심입니다. 마음부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편을 보려고 도 어때요? 마음이 이미 가 있어야 돼요. 어제 정토님 얼마나 바빴을 거서 요즘 주말에 그냥 저녁 12시까지 바쁘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회라 순교님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빼드릴 수가 없었어. 자, 마음이 있어야 간다니. 마음이 가야 돼. 자, 감사하는 것도 어때요? 마음이 가야지. 마음이 가야지 감사가 되겠어요? 마음이 가야 감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구직했다는 소리를 들은 우리 저기 큰아짐도 구직됐는데 오늘 여기 호주에 김 여사 들어왔네 보니까 그 남편이 이제 취업이 됐어. 환갑이 다 돼서 정규직에 들어가기가 호주는 어려워요. 근데 취업이 되려고 할 때도 뭐가 먼저 가야 돼요?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그 마음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마음이 가야 되는 거야. 마음이 가야 그 다음에 움직여요. 뭐가 움직입니까? 마음이 먼저 가놓고 뭐가 그 다음에 움직여요? 몸이 움직입니다. 자, 몸이 움직일 때 두 번째예요. 소원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이 먼저 가야 돼. 그게 무엇이 됐든 마음이 가야 돼. 두 번째는 몸이 가는데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가면 돼요. 자, 호주에 믹터 보브제잖아요. 가끔 오늘은 그 호주 김 여사 옆에 있다 전해주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매형의 숙제는 오늘 생략해도 된다고 기쁜 소식 좀 전해주세요. 몸이 움직이는데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돼요? 정성스럽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움직여야 돼요. 자, 우리가 정성이라는 말을 음, 정성이란 말은 어느 때 쓰는 거예요? 정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자, 도둑질에 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 도박을 하는데 정성스럽다 그러나요? 그 남의 여자나 남자 만나려고 바람 피는 것에 참 저 사람 정성스러워. 그 약 올리는 거지 그게 정성스럽다고 하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정성이란 말은 반드시 뭐가 따라오냐면은 까닭이 있고 정당한 일에 정성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어제 전화 오셔서 밤에 전화 오셔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는가 봐. 자네는 참으로 스스로 돌아올 때 정성스럽게 살았다고 생각하느냐? 갑자기 막 어디 그렇지 않아도 잠도 잘 안 하는데 갑자기 밤에 전화해서 그, 그 참 굉장히 부담스러운 대답이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저도 한번 쏴봐야겠습니다. 부회장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성스럽게 살았습니까? 자,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저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저도 해왔어요. 근데 열심히 살아는 것과 정성을 다했냐는 좀 다른 문제 같더라고요. 예. 이 자리에서 열심히 안 살아는 누가 있어요? 우리 정토님조차, 주모님조차, 중앙님조차 이 추위에도 자전거 타면서 아직까지도 청소 일을 하는 대타원님조차도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이 자리에 계셔요? 아무도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냥 그 인타운님조차도 이 우리 회장님 박봉에 죄송합니다 회장님 네, 그 가정을 그 선생님으로서 얼마나 그 당시에 회장님 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70몇만 원 받았대 처음에 아닌가요? 70몇만 원도 아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과거 돈을 예 봐봐요 학교 선생님 월급이 이랬다니까 그러면 인타님이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또 장손 집안에 동생들 다 거두고. 이 자리에서 열심히 안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우리 정토님조차도 아이들 가르치는 훌륭한 일을 하지만 이게 오지겠으면 강아지도 선생님 똥도 안 먹는다고 할까요. 얼마나 속이 타면은. 예. 선생님 똥하고 뭐, 누구 똥 안 먹는다고 그죠? 어쨌거나 그 그니까 근데 열심히 안 살아온 사람이 누구 있냐 이거예요. 명타원님, 정타원님, 성신님 다들 그 위치에서 열심히 다 살은 거예요. 저도 열심히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단 한 번도 고개 딴 데로 돌리지 않고. 근데 정성스럽게 살았냐고 묻는다면은 이게 좀 대답하기가 곤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먼저 갖느냐, 마음이 먼저 그쪽에 갖느냐. 두 번째, 내가 내 삶에 정성스럽게 임했느냐. 정성스럽게 성실하다는 뜻은 뭐예요? 열심히라는 것과 성실하다는 얘기가 같아요. 틀려요.
어떻게 보면 같을 수 있지만 다릅니다. 성실하다는 얘기는 정성으로서 실속 있게라는 얘기야. 열심히는 그냥 뭔가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달려가는 거야. 그냥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세상에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오늘 길거리 가시면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그들 나름대로 다 사정 없는 사람 없고 열심히 안 산 사람 없어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산 사람들은 드물어요. 다들 열심히 애쓰고 살죠. 그거와 별개로 정성스럽게 성실하게 사는 거는 조금 다르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믹 매형처럼 현실에서 그 정규직 도서관에 음향도서관에 음반을 관리하는 그 일을 들어가기 위해서 면접을 몇 번 본 줄 아세요? 그 나이에 환갑 다 돼서 18번 14번 면접을 18번 18번 오늘 내일 그게 아니에요. 몇 달을 거쳐서 그걸 계속 본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 두 번째 얘기했습니다. 마음이 가야 두 번째는 정성스럽게 성실해야 된다.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마지막은 뭘까요? 오늘 맞춰보세요. 대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정토님이 조금 대답에 근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음조와 음덕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음조와 음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가 먹어가고 세월이 갈수록 내 마음과 아까 했죠. 마음이 가야 되고 노력 정성스러운 노력만 갖고는 안 되는 일들이 막 허다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천지의 도움과 부모 조상님들의 음조 음덕이 있어야 돼요. 젊은 시절에는 음조 음덕이 없어도 뭘로 견뎌요? 젊은 시절에는 뭘로 견딜 수 있어요? 젊음의 에너지로 음조 음덕이 이겨나가요. 그냥 실패해도 좋아. 넘어져도 좋아. 젊으니까 쭉쭉 밀고 나가는 게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지만 나이가 50이 넘어지고 가정을 이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마음이 가고 정성스러운 양세계, 보이는 세계에서 정성스러운 노력도 기울여야겠지만 반드시 음조와 음덕이 따라와야 돼. 그러면은 우리 믹 더버블자 얼마 전에 부모님들 3주기 열반 후 3주기 제사를 지내는데 저희 누나 꿈도 그렇고 저는 그날 기운 때 그랬어요. 아, 마지막 가시기 전에 자기 아들 그 취업에 관련돼서 기운을 밀어주고 가셨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기운이 있어서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누나도 그와 비슷한 꿈을 꿨어요. 그 얘기까지는 생략하기로 하고 이게 천지와 부모 조상님들의 도움이 있어야 일이 되더라. 그러면은 대제는 뭐예요? 대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돌아가신 대종사님, 우리 교당의 선지님들, 각 집안의 부모 조상님들, 세상의 성현 성자님들, 일체 살아 숨쉬는 동포님들을 향해서 분양을 하고 감사의 추원 보분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본향을 돌아볼 때 음조와 음덕이 쌓여요. 음덕이 쌓이면 뭐가 돼요? 자, 여러분들 오늘 김치 우리 정타님하고 명타님 김치 맛있는 김치 가져오셨을 거야 아마. 근데 김치가 그냥 나와요? 그 김치가 나오기 전까지 배추 심어야죠, 무엇이 심어야죠, 거름 줘야죠, 갈아내야죠, 해내야죠, 소금 절여야죠, 또 양념해서 그걸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냥 나오나요? 씨를 심어서 가꾸는 정성을 들여서 오늘까지 담아서 통을 만들어서 보자기에다 싸서 오늘날까지 그래서 우리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덕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쌓은 게 있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쌓은 게 있어야 음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는 덕이 없고 사는 게 팍팍한지 이런 말 대종사님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생애에서 못 찾으면 과거 생애라도 음주와 그 음적 기도나 또는 좌선 이렇게 법해 보는 것도 음덕을 쌓는 길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진리 전에 내 마음이 가는 거잖아요. 마음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음조가 있어야 세상을 성공하는데 그러려면은 음덕이 있어야 된다. 이 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향을 돌아보고 사은에 감사하고 기리면 그것 자체가 음덕이 돼요. 그래서 영가들에게 우리 교도님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좋은 기운이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음이 먼저 나서 현실의 정성과 진리의 음덕을 통해서 음조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거면은 소원 세상 못 이룰 것이었다. 대종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일에 조만은 있을지언정 마음이 가고 현실에 정성스럽게 드리고 보이지 않는 음덕 세 가지를 쌓으면은 시일에 조만은 있을지언정 먼저 오고 늦게 오고 때를 따라 상황 따라서 올지언정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오늘 대제를 맞이해서 우리의 본래 마음자리 조상님들 부모 조상님들이 가는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리고 부모 조상님들과 사은전의 감사와 고운의 마음을 올리면서 우리 한 해 잘 매듭짓고 돌아오는 새해에는 각자의 마음을 두고 정성스럽게 현실을 갖고 가고 음주와 음덕으로서 본인의 교내님들과 그 가족들의 일체의 소원 성취를 이루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대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공고 드리겠습니다.